제목은요. 검찰 전기 고문 수준의 압박, 이해찬의 이재명 손절 신호 물음표입니다. 이 쌍방울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 당시 북측 인사 리호남이 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 38억 원 상당의 비용을 청구했고 여기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사실을 이화연정 부지사에게 보고한 뒤 대신 내줬다라는 겁니다. 최초로 우리 경기도가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식량 협조를 하기 위해서 북측과 접촉을 합니다. 좋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어서 그 송금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대북 송금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당시 경기도가 어떤 그 대북 송금을 대납을 받을 정도의 어떤 상황도 아니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황 설명도 지금 하면서 당시 내용에 대해서 본인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기존의 진술을 일부 뒤집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심경의 변화를 놓고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민주당에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검찰이 자신의 남편을 지난 10달 동안 독방에 가둬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라며 신체적인 고문보다 심한 이 심리적인 압박은 군사 독재 시절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방북 대납 프레임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조작 수사를 서슴없이 자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인권 유린, 인격 말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대해서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 충격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본인도요, 검찰의 정치 수사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여당은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이라는 꼼수를 쓰며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대표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데 이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뭐 수재 상황에서 네, 됐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헛웃음과 사실 무근을 이야기하며 도망갈 것입니까?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그동안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 구조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옴수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방북 일정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요청으로 본격 추진됐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내용도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실 고백으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이 하나 사입은 게 전부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었는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이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 실장의 요청으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전격 추진되었다는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일입니까? 아니 그럼 경기도 지사만 빼고 핵심 참모들이 모여서 이런 엄청난 불법을 강행했다는 말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전기 고문 수준의 압박이다. 압박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팀도 곧바로 근거 없이 왜곡된 주장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된 이후 가족, 지인과 50회 이상 면회했고 국회의원들과도 7차례 특별 면회를 했다. 여기에 변호인 180여 차례 접견을 했고 독방에 수용된 것 역시 검찰이 정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진술 번복 이유를 놓고 여론 재판이다, 희망이 없어서다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갖고 대장동 사건에서 보여준 그런 행태를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장기간 그 피고인 구속시켜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진술을 받고 그 진술을 또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흘려놓고 그다음에 여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하영 뭐 부시사가 모시고 있던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닌 말로 뭐 1년 이후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가 차기 이제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여건과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아마 이하영 부지사가 버틸지도 몰라요. 네, 무엇보다요 이해찬계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갑자기 바꾼 것 이 자체로 민주당 내부의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뭐 결정적인 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좀 내홍이 심해질 가능성이 큰 게 이화영 그분은 이해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가 손절했다 이재명을 그런 신호로 해석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 찬성하는 표가 이번에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준일 에디터님,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바꾼 이유요. 이 아내가 쓴 편지입니다. 검찰이 매일 독방에서 조사를 했고 뭐 협박하고 회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검찰이 회유해서 협박해서 진술을 바꿨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 하나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던 거 예를 들면 별건 수사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았고 야 뭐 이거 불면은 다른 거 이거 풀어줄게, 이거 수사 안 할게, 이거는 뭐 여러 언론 보도나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 뭐 최근에는 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조국장 전 장관한테 혐의 인정하면은 딸 기소 안 하겠다, 조민 기소 안 하겠다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죠. 그냥 기소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는 사실이지만 다만 이화영 요건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없는 거를 지금 지어서 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따져볼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거는 어쨌든 500만 달러 스마트팜 그리고 300만 달러 이 방북 대가 이거를 쌍방울이 이제 북에 보냈다라는 거는 이제 김성태 회장부터 해가지고 다 인정을 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경기도나 이런 데에 도움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면은 이게 상식적인 추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거라는 거.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연결고리가 이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허위인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국정원 보고서에도 이게 나와서 그게 증거로 제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성공 관련 내부 문건 이게 국정원 보고서에 있는데 이게 증거로 제시되니까 이화영 지사가 좀 버티기 힘들다라고 해서 스마트팜은 인정 안 하고 대북 성공 방북 대가 300만 불은 이제 인정을 했다 이런 추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내부 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씨앗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가 아닌가. 지금 다른 재판과 비교해봐도 이거는 제3자 뇌물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갈등의 시작이 됐다라는 전체적인 진단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의원 발언도 있고 뭐 이해찬계 의원 이해찬 전 대표가 손절에 나선 시그널이다 이런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이해찬 전 대표로까지 확장한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제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가 처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뭐 이렇게 진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뭐 부인은 이제 탄원서를 내긴 했지만 그렇다면 저게 부인이 낼 게 아니라 변호인이 내야죠. 왜냐하면 또 요즘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부 다 변호인을 다 입회합니다. 그 입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뭐 사실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독방 넣는 것도 그러면 홍고방에 그러면 이 작품들하고 같이 넣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교도소에 판단하는 구치소에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가족 입장에서는 뭐 독방에 넣고 뭐 압박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압박받죠. 아니 검찰 수사하는데 압박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냥 쉽게 수사받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특히 이제 뭐 제2의 유동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제2의 유동규보다는 더 훨씬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실적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핵심적인 측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정진상 씨와 비슷한 어떤 규모의 어떤 본인의 측근이고 또 이해찬 전 대표 연결시킨 연결고리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규 씨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번 진술로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조만간 소환 조사할 거다, 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서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비슷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당시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뇌물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이러세요. 결과가 뒤집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당장 이번 사건으로도 조만간 이재명 대표 소환할 거다, 영장 청구될 거다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가 회기 중에 치더라도, 영장을 치더라도 회기가 시작된 다음에 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회기가 7월 달 돼 있고 또 8월 15일 되면 또 회기가 또 자동으로 소집됩니다. 네. 결산국회가 또 소집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또 정기국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국회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가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국민들에게 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약속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법상 무조건 국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이 딜레마죠. 왜냐하면 최근에 또 당론으로 정당한 영장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 행사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정당하지 않는가? 라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번 사안은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난번 대장동 뭐 이런 것도 더불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3자 뇌물 같은 경우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아마 영장이 되면 나중에 영장 실질심사 할 텐데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기일 수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이미 이 불체포 행사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게 과연 그럼 의원들은 어떻게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원들한테는 지금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떤 불씨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불씨가 떨어졌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